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시니어 와이즈 저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우리가 황금기를 우아하고 지혜롭고 활기차게 헤쳐나가는 곳입니다. 저는 진행자입니다. 오늘 밤 수백만 명의 남성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너무나 자주 침묵으로 일관하는 주제, 바로 전립선 건강에 대해 진솔한 친구들과의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60세가 넘으셨다면 밤에 여러 번 깨는 것이 노화의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압박감, 진정한 공허함을 느낄 수 없는 답답함을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의 상당 부분이 나이가 아니라 습관, 특히 전립선과 조용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야간 습관 5가지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오늘 밤, 우리는 단순히 이러한 숨은 원인들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수면, 편안함, 그리고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전략들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과감한 조치가 아니라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섬세한 조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허브차 한 잔을 마시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며 함께 더 나은 밤을 위한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1부. 자정저수지. 물과의 관계 제고. 우리 모두가 명백히 건강에 좋다고 믿는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물입니다. 모든 의사와 건강 잡지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권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남성에게 수분 섭취는 수분 섭취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전립선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가장 흔하면서도 간과되는 습관은 잠자리에 들기 몇 시간 전에 의도적으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긴 하루를 보낸 당신의 몸은 가장 중요한 일, 즉 회복, 그리고 재충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자연스럽게 여과 속도를 늦추고 방광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제 불을 끄기 직전에 이 시스템에 큰 컵으로 물 한두 잔을 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평화로운 저수지 대신 터질 듯한 수문을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은 양성 전립선 비대증, 비을지이라는 자연적인 비대증을 겪습니다. 방광에서 소변을 배출하는 관인 요도를 정원 호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에는 호스가 활짝 열려 있지만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면 커진 전립선이 이 호스를 살짝 눌러 통로를 좁힙니다. 이제 밤늦게까지 소변을 본다면 방광이 빠르게 채워지면서 뇌에 깨어나라는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가면 좁아진 요도 때문에 소변을 완전히 비우기가 어렵고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전립선은 제대로 협조하지 못합니다. 다시 잠자리에 들면 이 순환은 하룻밤에 2~3번, 심지어 4번까지 반복됩니다. 이는 단순히 수면 장애가 아니라 염증의 악순환입니다. 방광이 한계에 도달할 때마다 민감한 전립선 조직에 압력을 가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만성적인 압력은 염증을 악화시켜 전립선 비대증, 비폐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소변이 더 급하고 소변량이 줄어들며 소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한 불편한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78세 은퇴 역사 교사 로버트와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건강에 매우 신경을 썼고 매일 저녁 뉴스를 보면서 35온스짜리 생수를 자랑스럽게 마시며 독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의 10년 동안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피곤했고 비뇨기과 의사는 그의 전립선 문제가 나이에 비해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마시는 물의 양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제 마시는지만 바꾸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전략, 수분 섭취량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오후 3시 전에 32온스, 약 960ml 외의 물을 마시고, 오후 6시쯤 저녁 식사와 함께 한 잔 더 마시고, 오후 7시 이후에는 목이 마를 때만 조금씩 마시도록 했습니다. 첫날 밤에는 2번이나 깨기도 했고, 주말에는 60대 이후 처음으로 밤새도록 잤습니다. 몸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냥 잘못된 지시를 내리고 있었던 거였네요. 라고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목이 마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분을 미리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루 물 섭취량의 약 75%를 늦은 오후까지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책상이나 부엌에 물병을 놓아 하루 종일 시각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밤에 입이 마르면 침실에 가습기를 틀거나 소량의 물을 입에 넣고 뱉어내세요. 전립선이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편안한 밤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전립선을 쉬게 하면 당신도 쉬게 될 것입니다. 2부. 짠맛을 내는 방해꾼. 저녁 식사가 전립선에 미치는 영향.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는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긴장을 풀고 위로를 받는 시간입니다. 따뜻한 통조림 수프 한 그릇, 급속 냉동된 저녁 식사, 또는 델리미트를 듬뿍 얹은 샌드위치보다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있을까요? 겉보기에는 무해하고 심지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간편한 식사 속에는 전립선 건강을 해치는 은밀한 방해꾼, 바로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소금 자체가 아니라 체내 수분 균형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입니다. 간단히 말해 소금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저녁에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사를 하면 신체 조직이 스펀지처럼 과도한 수분을 머금게 됩니다. 체액 저류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단순히 발목이 붓거나 혈압이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내의 고인 체액은 어딘가로 이동해야 하며 우리 몸은 수면 중에 체액을 배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는 전립선의 이중고를 초래합니다. 첫째,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처럼 야간 소변량이 증가하여 야뇨증이 발생하여 잠자리에 들 수 없게 됩니다. 둘째, 고나트륨 식단은 순환계 전체를 매우 예민하게 만듭니다. 신장은 과도한 염분과 체액을 걸러내기 위해 과로하게 작동하여 몸이 깊고 회복적인 수면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미 전립선이 비대해진 남성에게 이는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골반 전체가 긴장과 가벼운 염증 상태로 유지되고 혈류 효율이 떨어지며 신체의 원활한 체액 배출 기능이 저하됩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에서 깨는 것뿐만 아니라 잠자리에 들었을 때보다 몸이 무겁고 뻣뻣하며 염증이 더 심해진 느낌을 받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만난 76세의 호라비 데이비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리는 고역이었고 통조림 칠리, 가공 간식, 그리고 TV 시청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물을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서너 번 깨서 골반의 지속적인 압박감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그 원인을 음식과 연관시키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의 저녁 식사를 바꾸는 데 주력했습니다. 통조림 칠리 대신 구운 닭고기 한 조각을 곁들인 간단한 구운 고구마를 먹어보기도 했고, 짭짤한 크래커 대신 무염 아몬드 한 줌을 먹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저염 야채 수프를 큰 냄비에 끓여서 주중 내내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의미 있는 변화를 넘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주 만에 그는 밤에 한 번만 깨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담감이 사라졌어요.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저녁 식사 때문에 밤새도록 몸이 무겁다는 걸 몰랐어요. 전립선은 신체 전반의 상태를 알려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짠 가공식품은 체내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좀 더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고 깔끔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생각하세요. 찐 채소, 생선이나 가금류 같은 살코기, 현미나 퀴노아 같은 통곡물 등을 섭취하세요. 소금 대신 마늘, 오레가노, 강황 같은 허브와 향신료로 간을 맞추세요. 따뜻한 오트밀 한 그릇은 매우 만족스럽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위장을 위한 식사가 아니라 편안한 밤과 고요하고 행복한 전립선을 위한 식사입니다. 3부. 압력솥. 밤새도록 들고 있을 때의 위험. 전립선 문제를 겪는 남자라면 누구나 잘 아는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 2시. 몸은 따뜻하고 편안하지만 익숙한 둔탁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자연의 부름이죠. 그 순간 마음속에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닌데 그냥 뒹굴뒹굴 굴러가면 되잖아. 이 따뜻한 침대에서 나가고 싶지 않아. 소변을 참는 이 사소해 보이는 결정이 방광과 전립선을 마치 압력솥처럼 만들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리 없이 쌓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의식적으로 소변을 보고 싶은 충동을 참으면 신체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 신호 중 하나를 무시하는 셈입니다. 놀라운 근육질 주머니인 방광은 늘어나도록 설계되었지만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소변을 참으면 방광벽이 허용 가능한 용량을 초과하여 늘어납니다. 이렇게 몇 달, 몇 년 동안 참으면 방광 근육인 배뇨근이 탄력과 탄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마치 너무 많이 부풀려진 풍선처럼 방광은 약해지고 더 예민해집니다. 전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방광이 과도하게 가득 차면 발생하는 엄청난 압력은 방광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비대해진 전립선을 향해 아래쪽과 뒤쪽으로 직접 압력을 가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압력은 배뇨 증상 악화, 염증 증가, 그리고 골반 불편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배뇨 충동을 느낀다면 자연의 부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방광과 전립선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기계적 압력은 염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더 나아가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아침에 마침내 소변을 볼 때 이 잔뇨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뜻한 방광 환경에 정체된 소변은 박테리아의 번식을 위한 완벽한 환경입니다. 이는 만성염증, 요로 감염 빈도 증가, 특히 고령 남성에게 고통스럽고 위험할 수 있음, 그리고 전반적인 양성 전립선 비대증, 비팔치, 증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하려고 하는 바로 그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81세의 전직 해병대원 아서와 나눈 대화가 생각납니다. 그는 엄청난 규율과 자부심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에 깨는 것을 약함의 표시로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물질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며 그 충동을 억눌렀지만 재발성 요로 감염과 끊임없는 복부 팽만감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침은 소변이 약해지고 결코 소변을 다 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힘겨웠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르게 설명했다. 몸의 신호에 반응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라고 말했다. 마치 소총이 막히지 않도록 닦는 것처럼 전략적인 자기 관리의 일환이었다. 그는 그것을 충동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여겨야 했다. 그는 아무리 사소한 충동이라도 그 순간 일어나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했다. 한 달 만에 아침 생리가 나아졌고 배의 답답함도 가라앉았으며 의사는 요로 감염이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나중에 내 몸이 내게 정보를 보내고 있었고 마침내 듣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했다. 성공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세요. 침대에서 욕실까지 가는 길이 깨끗하고 은은한 조명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침대 옆에 가운과 슬리퍼를 준비해 두세요. 충동이 들면 논쟁하지 말고 반응하세요. 몸을 재충전하세요. 단순히 방광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압력을 완화하고 염증을 줄이며 전립선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몸을 존중하는 작은 행동이 편안함과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4부. 중력 함정. 수면 자세가 전립선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 몸에 무엇을 넣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매일 밤 8시간 동안 어떤 자세로 자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습관 중에서도 이 습관이 가장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엎드려 자는 사람이라면 자신도 모르게 중력의 함정에 빠져 골반 부위에 소리 없이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전립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직관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잠자는 자세가 어떻게 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물리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엎드려 눕게 되면 몸통과 내장 전체의 무게가 앞뒤로 이동합니다. 이는 하복부, 특히 방광과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전립선에 미묘하지만 끊임없는 압력을 가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잠을 잤다면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매일 밤, 1년에 수천 시간 동안 이러한 지속적인 압력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골반 부위로의 최적의 혈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부 요로의 적절한 림프 배수를 방해하여 염증 부산물이 오래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우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외부 압력이 약간만 만성적으로 증가해도 부기, 불편함, 소변 흐름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턱을 몇 분 동안 손에 얹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니지만 그 자세를 8시간 동안 계속 유지한다면 턱과 목이 아파서 깨어날 것입니다. 엎드려 잘 때 골반저근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저는 74세에 은퇴한 정비사 톰과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복부의 둔탁한 통증이 계속되고 아침에 더 심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소화기 질환을 배제하는 전문의들을 찾아갔고 결국 좌절에 빠졌습니다. 대화 중에 한 가지 두드러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었고 종종 한쪽 다리를 말아 올려 자는 습관이 복부 압력을 가중시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옆으로 자는 습관을 시험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70년 동안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의 해결책은 기발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베개요새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엉덩이와 척추를 정렬하기 위해 무릎 사이에 단단한 베개를 끼웠고 어깨가 앞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베개를 끌어안았으며 잠잘 때 엎드려 구르지 않도록 세 번째 베개를 등 뒤로 접어 넣었습니다. 몇 주 후, 그가 놀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없어졌어요. 그가 말했다. 아침에 뻐근했던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치 제가 몰랐던 무게가 몸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수면 자세를 바꾸는 데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옆으로 자는 것, 특히 왼쪽으로 자는 것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내장 기관의 압력을 줄여주기 때문에 자주 권장됩니다. 똑바로 누워 자는 경우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를 놓으면 척추를 평평하게 하고 방광의 아래쪽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침대에서 보내는 우리 몸에는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립선에 부담을 주는 그 시간을 진정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5부. 마지막 생략.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화장실 방문의 중요성. 이미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느낌이 들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아침까지 참을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이든 남성에게 이 마지막 순간의 생략은 밤새도록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방광이 조금이라도 가득 찬 채로 잠자리에 들면 소변이 몇 시간씩 정체됩니다. 이는 방광벽, 나아가 전립선에 익숙하지만 부드럽지만 꾸준한 압력을 가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신체적 압박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염증 신호입니다. 이는 신체에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휴식과 회복을 위해 기능을 낮춰야 할 전립선을 낮은 수준의 경계 상태로 유지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대해진 전립선은 이미 요도를 좁게 만듭니다. 밤새도록 방광에 소변을 넣어두면 자극을 유발하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렇게 남은 소변은 경도 염증의 온상이 되고 이는 밤마다 쌓여 일상생활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소변을 보기가 더 어려워지거나 하루가 지날수록 소변이 급하게 마려운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69세 마이클이 마지막 화장실 방문을 그저 습관적으로 피했던 게 기억납니다.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서 그냥 안 갔어요.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났고 그는 아침이 느리게 시작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해결책은 그 마지막 여정을 그의 취침 루틴에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양치질이나 알람 설정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말이죠. 저는 또한 그에게 이중 배뇨라는 기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평소처럼 화장실에 갔다가 나가기 전에 다시 앉아서 깊고 편안한 심호흡을 3번 하고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인 후 다시 부드럽게 소변을 보려고 했습니다. 소변이 조금 더 나오는 것에 그는 종종 놀랐습니다. 그의 루틴에 이 간단한 2분 추가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더 오래 잠들기 시작했고 그가 묘사한 배뇨 후 긴장이 덜해진 느낌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배뇨는 단순히 급한 배뇨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시스템 유지 관리의 일환입니다. 잠들기 전에 방광을 완전히 비우면 시스템이 재설정됩니다. 방광과 전립선에 8시간 동안 압력으로부터 휴식을 주어 몸이 치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배뇨를 의식처럼 하세요. 세수하고 양치질을 하고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화장실에 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얼마나 많이 배뇨하느냐가 아니라 몸에 보내는 오늘 하루는 끝났어. 이제 쉴 시간이야. 라는 신호가 중요합니다. 이는 작지만 존중하는 행동이지만 편안함과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체와 전립선을 잘 관리하면 밤이 더 조용해지고 아침이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전립선 문제가 단순히 장수에 대한 공격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것, 끊임없는 압박감, 통제력 상실은 단지 나이가 들면서 겪는 또 다른 부분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불편함의 상당 부분은 노화에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늦은 물 한 잔, 짠 저녁 식사, 참는 습관, 수면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가지 않는 습관 등이 그 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는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마치 강에 물을 공급하는 작은 시냇물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강력한 압력과 염증의 흐름을 만들어 밤을 더 힘들게 하고 아침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법의 약이나 극단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몸을 해치는 행동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함께 힘을 모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전석에 앉으세요. 이 작고 섬세한 변화를 만들어낼 힘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은 방해받지 않고 원기를 회복하는 숙면을 취할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편안함, 통제력, 그리고 가벼움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습관들 중 당신에게 가장 공감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밤 어떤 습관을 바꿔보시겠어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와 목표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여정과 통찰력은 소중하며 침묵 속에서 힘겨워하는 다른 사람에게 영감과 격려를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읽는 것은 이 중요한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 대화가 도움이 되고 힘이 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니어 와이즈 저니를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될 만한 친구, 형제, 남편 또는 아버지를 알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나은 수면이라는 선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항상 현명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숙면하세요.